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공개한 YTN을 향해서 악의적 편집이라며 최근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YTN 문책 요구는 날리면 시즌2라며 언론 겁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를 대신하고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신년회견 없다, 조작대 보복, 겨울왕국, 연말 특사 누구, 그리고 전쟁 후 처음입니다. 곧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첫 번째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보고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동과 교육, 연금에 대한 3대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그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만큼이나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과제 국민보고 때처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소통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두고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상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이니까 예컨대 사회자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 리허설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사전에 주고받아서 짜고 친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과의 대화이겠습니까? 반쪽짜리 대화죠. 네, 앞서 대통령실은 YTN이 리허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무단 유출했다고 비판했었죠. 이로 인해 여야의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삭제된 YTN 돌발 영상에선 윤 대통령의 대역을 맡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과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패널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 리허설에서 질문을 했던 국민 패널이 생방송 중에도 질문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돌발 영상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YTN 또한 방송사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리허설 영상을 제작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하며 조작 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이 고위 간부의 지시 아래서 리허설 영상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화하였고 짜고 치는 생방송이라는 컨셉을 기획해서 생방송과 교묘히 교차 편집한 조작 방송을 자행한 것입니다. YTN은 리허설 영상의 녹화와 악의적 편집, 송출을 지시한 모든 간부를 색출하여 퇴출시키십시오. 또한 YTN 우장균 사장은 그간 자행된 수많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요구합니다. YTN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여권의 책임자 문책 요구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잉 대응입니다. 일단 저희가 풀단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방송도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범죄라고까지 하고 언론인의 양심 이야기하고 조작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정부와 여당의 언론에 대한 엄정 대응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연일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날리면 시즌2라며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리면 시즌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법 같은 것이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업무 보고로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중순 해외 순방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 이후에는 설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정기로 삼아야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소통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최근 국정과제 국민 보고를 통해 대국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또한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관 설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소통 강화 기조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관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조작 대 보복입니다. 감사원의 전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의 PC를 포렌식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 지표들이 당시 전임 정부가 선보한 소득주도 성장, 투기와의 전쟁 등에 끼워 맞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감사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정책의 근본이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개혁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만약에 누가 그거 삭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그분을 설득을 해야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건데요. 이번 감사로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견 감사원의 조사에 힘을 실어준 걸로도 읽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후임자인 강신욱 전 청장을 직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감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네. 정치 보복성 감사이고 대통령의 수족이 되려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전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전 정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대통령이 문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통계 조작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향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통계 조작을 통해서 어떤 뭔가 국민들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 번째 픽은 겨울왕국입니다. 정의원분들 출근길 무탈하셨나요?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강원 내륙과 충북,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은 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열차 운행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도로가 통제되는 등 여러 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쌓여있는 눈이 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은 걸로 예상되니까요. 퇴근길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눈은 저녁 때 잠시 그쳤다가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추위가 마냥 싫지만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개장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연말 특사 누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사 대상자 사전 심사를 앞두고 재개 발걸음도 빨라졌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 명의로 기업인 특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거론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박창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반발에 나섰는데요.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특사 때마다 총수의 사면과 복권을 자신하는 대기업이 자아낼 후폭풍은 국정 차원의 위험 요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픽 보겠습니다. 네, 전쟁 후 처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인 안보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방공 시스템 지원 발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이번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